예, 반갑습니다. 4단원 정보통신과 신소재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옛날부터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 왔는데 지금에 들어서는 그 도구가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휴대폰, 컴퓨터 같이 최첨단 도구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도구들은 발전했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면 모두 자연에서 얻은 물질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땅에서 얻은 것들로 컴퓨터를 또는 휴대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바로 자연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질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만약에 무한히 쪼갠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상태를 바로 원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원자는 물질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로 보시면 되는데 원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에 따라서 다양한 원자 종류가 나올 수 있으며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원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원자들이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도구들은 결국 이런 원자들이 모두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물질인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원자들의 결합은요, 그냥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갖다 붙는 이런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원자들의 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공유 결합인데요. 말 이름 그대로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하는데 무엇을 공유하냐 하니 바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을 공유를 해서 서로 달라붙는 결합 형식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돈을 따로 가지고 있다가 서로 함께 돈을 가지게, 즉 공유를 하게 되면서 여기 돈을 서로 공유를 하는 이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돈이 바로 전자에 비유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결합은 이런 전자를 공유하여서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온 결합은 이온들끼리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서 만들어지는 결합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모든 돈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돈을 주기 위해 고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달라붙는 형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돈이 많은, 즉 전자가 많은 이온을 음이온이라 비유한다면 전자가 없는 이온을 양이온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금속 결합인데 금속 결합은요,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서로 결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금속 원자들끼리 서로 달라붙게 되면요, 여기 금속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은요, 어느 원자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합한 모든 영역을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들을 자유전자, 자유로운 전자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함께 살게 되면서 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기저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모습, 즉 돈이 어느 주인이 없고 여기저기로 이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말했듯이 돈이 역시 전자에 비유된 것입니다. 자, 이 중에 금속 결합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건데 금속 결합은요, 이런 돌아다니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열과 전기가 잘 전달됩니다. 또한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얇게 펼 수 있으면서 탄성이 크고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봤듯이 이렇게 원자의 결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결합이 중요한 것이죠. 자, 또한 원자의 결합은 어떤 형식으로 결합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결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규칙적 배열을 한 원자의 결합 물질을 결정이라고 하고 불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비결정이라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딱딱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결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소 결정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결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바로 석영을 들 수 있는데 이 석영이 바로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결정입니다. 자, 비결정은 대표적으로 바로 유리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유리는 실제로 이런 비결정 상태를 이루고 있는 물질입니다. 역시 이런 배열 상태에 따라서 역시 물질의 성질이 결정될 수 있죠. 결정의 경우는 녹는 점, 즉 녹는 온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불규칙적 배열인 이런 유리 같은 것들은 녹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녹이면 녹일수록 점점 온도가 막 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결정들은 규칙적인 배열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쉽게 결합들이 끊어지면서 쉽게 액체가 되어버리는 일도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런 배열이 또 중요한 사례가 바로 탄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탄소들이 이렇게 육각형의 형태로 판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로 배열이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필로 쓰는 흑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탄소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된다면 이 물질은 놀랍게도 바로 다이아몬드, 굉장히 단단한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필로도 쓸 수 있는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매우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물질은 도체와 부도체라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도체는 여러분들 전기를 띠는 물질을 말하고요. 부도체는 전기를 띠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부도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온 결합 물질 중에 고체로 존재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부도체고요. 그리고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물질이 또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반면에 도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금속 결합 물질은 이런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를 띨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 자체가 전자의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금속 결합 물질은 도체로서 작용을 하고, 전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온 결합 물질 중 고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은 부도체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도체도 조건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도체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이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체의 경우는 여기 물체에 있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돌아다니는 전자들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질을 갖다 대면 이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서로 끌리는 일이 일어나죠. 자, 하지만 부도체의 경우는 이렇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가 플러스 전기의 물체를 갖다 대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전기가 이런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전자가 이 왼쪽 부분을 향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전기를 순간적으로 띠게 되고, 반대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면서 전기를 띠는 물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부도체 중에는요, 외부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일시적으로 전기를 띨 수 있게 되는 물질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바로 유전분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분극은 부도체가 외부의 전기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부도체에 따라서도 이렇게 유전분극, 즉 전기를 띠게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것을 바로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즉 유전율이 높은 부도체는요, 외부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를 더 강하게 띨 수가 있죠. 부도체의 대표적인 예로 바로 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물은 실제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에다가도 전기를 띠는 물체를 가져다 대면요, 만일 그 물체가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하면 물에서는 산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이렇게 플러스 전기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왼쪽 부분이 마이너스 전기, 오른쪽 부분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유전 분극이 일어나게 되죠. 자, 하지만 물은 이런 전기를 띠는 물체를 치워버리면 다시 부도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부도체 중에는요, 전기를 띤 물체를 가까이 대었을 때 유전 분극이 일어나고, 전기를 띤 물체를 제거해도 여전히 분극이 유지되는 부도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바로 강유전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강자성체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자성체도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을 여전히 띠는 물체였죠. 강자성체는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테이프나 자기 디스크처럼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강 유전체 역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